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그리고 6월에 바이낸스 상장설 이것과 관련해서 팩트 정리 한번 해드릴 겁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저는 요거를 보면서 사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명확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소문만 가지고, 또는 뭔가 얘기, 자료 그런 것들이 또 명확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6월 상장, 바이낸스 상장, 그 다음에 메인넷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볼 거고, 자, 일단 먼저 시황 분석부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움직임 이런 게 굉장히 크고 작은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되게 큼지막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위너즈 코인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추후에 한번 영상으로 따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뤄드리긴 했었는데 말이죠. 일단은 자, 과세 예고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18년도에 사용한 수수료의 120%를 페이백 해주는 이벤트를 냈고, 1억 원 수수료를 쓰면은 1.2억 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세가 얼마입니까? 기타 소득세가 22%에서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달리 빗썸 같은 경우에는 제세 공과금을 떼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내지 않았던 세금이 이제야 추징되는 그런 중이라고 해요. 가산세가 70% 묻습니다. 이 내지 않았던 세금의 70%를 추가로 부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수료를 따지면 손해인데 코인 불장을 지나면서 다 까먹었을 경우에는 낼 돈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썸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100만원 내로 벌었기 때문에 세금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추징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빗썸이 제세 공과금을 내기 귀찮은지 5만원 이하로 쪼개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이벤트 할 때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유예, 이렇게 과세 유예에서 2년 추가 추진, 총선 공약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뭔가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하니까 저는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이런 걸 좀 이용을 하네요. 사실 이게 어디서 정권 어디서 가져가든 간에 뭔가 계속해서 미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과세 유예, 이거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미뤄져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한 차례 미뤘는데 한 번 더 연기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선 정비 후 과세 기조에 맞게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반을 구축한 뒤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 그래서 2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이렇게 공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흐름을 따르려는 취지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 닌텐도는 스위치 2 출시를 25년으로 지연한다는 보고서로 인해서 8.5%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다. 뭔가 좀 관심도가 있는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슈가 있던 것들. 자, 미국인 중에 44%는 예상치 못한 $1,000의 비용을 지불할 예금이 없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기도 하고, 미국 역시도 생각보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칠리즈에 관한 내용인데, 칠리즈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엄청난 글자가 보이죠? K리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국 최고의 이제 프로축구 리그인 우리 K리그와 어떻게 해요? 파트너십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파트너십 체결한다고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K리그 판타지 게임을 칠리즈 플랫폼에 통합을 하고 칠리즈 체인의 노드 검증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K리그가 상당히 또 의미가 좀 부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꼭 보면은 외국에서 한국에 사업할 때 이런 거 보면 좀 특이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근데 한국이 뭔가 먹거리가 많은가 봅니다. 이런 거 보면 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한편 이제 P2E를 준비하고 있는 그 게임들도, P2E 준비 게임 중에 우리가 메이플 스토리 M 곧 이게 출시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그거 영상 잠깐 띄워드릴 텐데,
일단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24억 5천만 달러로 주간 기록적인 유입을 기록을 했고 현재까지 52억 달러의 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쭉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메이플 스토리 M과 관련돼 가지고 뭐 지금 영상이 하나 뜬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사냥 중에 NFT가 드랍이 되면은 특정한 사운드가 들려요. 그래서 그 사운드가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민팅 버튼을 눌러 가지고 민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일단 한번 그거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고 오세요. 뭐 아무튼 이런 상태라는 거 한번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업비트 가보면은 정말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 모스코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모스코인이 또 한번 쫙 올랐다가 쫙 빠졌는데 사실 매수세가 붙긴 했지만 이것도 매수세가 굳이 붙을 이유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옛날부터 모스코인 열심히 모았다가 그죠. 어떻게든 됐던 뭐 그런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GM, 우리가 개척자들에게 그들의 KYC 상황에 대해 격려, 안심, 동기부여, 지원을 제공하려고 할 때, 나 역시 KYC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지금쯤에 KYC를 완료하고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지만 아직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나보다 KYC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되는데 더 많은 위험이 있다. 파이오니어들을 격려하는 것이 나 역시 격려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격려를 해보자. 그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서로 기다려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임시승인 한 사람들, 임시승인 받는 사람들 그냥 존버하면서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생각을 하며 존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무려 100년은 아주 특별한 개척자들에게 매일 코어팀 단위로 배포되고 있다. 코어팀의 이러한 관심을 보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한다. 와, 100년을 계속 주장하세요. 14만 1994파이. 와, 엄청나네요. 근데 이분 동결이 됐었죠. 이거 과거의 짤이긴 해요. 22년도에 나왔고 100년 동안 동결이 됐다라는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뭔가 이 파이코어팀 정책사항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한편 파이 네트워크 지금 보면 321.9만 팔로 일단은 한 1000명 정도가 늘어나긴 했네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평균적으로 예전에는 한 그래도 2, 3천 명씩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화력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 아쉬움은 있는데요. 328.2만 팔로 일단은 이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팔로워가 이더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 볼 수 있고 다음 내용 보면은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응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에서는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그리고 아직 뭐 안 됐더라도 좀 파이팅 하면서 여유롭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19년부터 쭉 지켜본 결과 팩트만 얘기한다 해서 메인넷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2020년도에 메인넷 적용한다고 난리남 바로 상장될 것처럼 소문만 무성하다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2022년 폐쇄성 메인넷 실시하면서 6월 28일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한다고 난리남 그냥 넘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4년도에는 조건 따라서 백서 발견함 제시한 조건이 니꼴 꼴리는 대로 뭐 하겠다라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성이 자자할 때마다 닭 모이 주듯 희망회로 잔뜩 돌리게 하고 고문함 벌써 5년 동안 계속 반복됨 니꼴은 천재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있다. 고로 올해도 오픈 메인넷 안함 언제 할지 모름 아마도 대부분 채굴자 열 뻗어서 엎어질 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본업에 충실하다가 혹시라도 대박나면 주워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우리가 2020년도에 메인넷 적용한다고 난리 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메인넷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언제 적용이 된다라는 이런 언급은 없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바로 상장될 것처럼 소문만 무성하다 했는데 상장에 대한 내용이 당시에 언급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020년도에 들어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물음표스러운 부분이 그걸 코어팀에서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이런 의문점은 첫 번째 들고 자, 두 번째 폐쇄형 메인넷 실시한다. 이 부분은 팩트가 맞아요. 왜?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21년도 나올 당시의 공지입니다. 2021년도에 백서 뭐 나올 당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폐쇄형 네트워크의 성숙도와 KYC 진행 상황에 따라 파이의 기간은
파이데이 2022년 3월 14일 그리고 또는 파이투데이에서 2022년 6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314, 628에 뭔가 나올 것처럼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실어줬던 게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리고 막상 이날이 도래했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쭉 흘러가서 물 흐르듯이 간 다음에 뭔가 23년 그 이후라고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여기에 좀 기대감을 맞춰서 2023년 314, 628 여기에도 좀 기대감을 좀 실어봤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23년도에도 언급이 없다가 이제 23년도 말에 갑자기 뭡니까 로드맵 뭐 V1과 V2라는 걸 만들면서 이때 갑자기 24년도 얘기 사실 로드맵 V1과 V2에도 나오지 않고 별도로 공지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상장이 2024년도에 될 예정이다. 다만 거기에는 조건부가 붙었었죠. 1500만 그 다음에 1000만 그리고 앱 100개 뭐 이건 뭔 소린지 다들 아시죠? KYC 그 다음에 지갑수 그 다음에 앱 개수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겠냐 뭐 그거는 현재 달성도는 요걸 보시면 되겠는데 자 파이도 보시면 423만 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요 두 개를 잠깐 볼게요. 일단 423만 대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지갑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틀째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또.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남은 일자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만 몇천 명씩은 꾸준히 되어야지 나중에 이 1,500만 명, 1,000만 명 요거를 달성할 가능성들이 좀 생기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참 이분도 뭐 어느 정도는 쓰긴 했지만 팩트만 얘기하자. 이거는 1번은 사실 그냥 소문에 불과했지 이게 코어팀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라고 보기엔 약간 물음표스러운 부분이 있고 자 일단은 요런 식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겠고 백서를 발간했다 저것도 아니에요. 백서 발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공지만 한번 때렸을 뿐이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어쨌든 안 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테스트넷 보면은 지금 노드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이런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글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오늘 사이. 자 세상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파이 언제 상장하냐 또는 파이 상장하기는 하는 거냐 물으시는 분들 파이오니어 분들이 있으신 듯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파이는 상장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오픈 메인넷을 통해서 전 세계 파이의 출범을 알리는 것이다. 오픈 메인넷을 하게 되면 방화벽이 해제가 되고 외부와의 연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거래소에서도 파이를 사고팔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코어팀이 상장을 하고 안 하고 의미가 아니다. 첫 번째로 오픈 메인넷의 시기인데 자 많은 분들이 올해는 가능성이 낮다. 내년이나 내후년 되어야 될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하다. 저는 올해가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7천만 원을 비트코인 넘었고 이더리움은 400만 원을 넘었다. 약세장은 아니고 상승장이라고 판단이 된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차 반감기가 2달 뒤에 4월에 있죠. 이렇듯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은 코인 시장 자체 불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반감기를 놓치게 되면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인 2028년이 되어야 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것이고 오픈 메인넷 시기도 결국 때를 놓치게 되면 악재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 모든 건 다 때가 있기 마련이고 밥도 너무 뜸들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4,500만 명으로 알고 있지만 4,700만 명이고 뭐 1억, 2억, 3억 계속 증가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파이의 가치 인내는 한계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한편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가 장기 프로젝트라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는 생태계 확장이 실생활에 쓰이는 것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절대로 오픈 메인넷을 하는데 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폐쇄형 메인넷 지속 상태에서는 유저 증가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 승인과 4월에 비트 반감기와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 오픈 메인넷을 여는 게 적기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이제 저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서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조건 자체가 아직까지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고 코어팀에서 좀 더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안에 저도 되면 좋겠고 올해 안에 되는 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공폰 2개로 파일을 구매해서 가족들 명의로 제가 채굴 하고 있는데 15일에서 18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엊그저께 벌써 KYC 신청서가 날라온다. 근데 확실히 3년 90% 락업에 방패 100% 해도 레퍼럴 없이 채굴하려니 채굴 속도가 극악이네요. 지금까지 3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초반에 지금 뭐 파이 새로 계정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KYC 인증이 된 분들이 꽤 있어요. 그쵸? 이렇게 알림이 금방금방 뜬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픈 메인넷이 돼가지고 상장되거나 해서 거래가 가능하면 생태계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이로 현금을 만질 수 있는데 현금으로 물건들을 사고 팔지 아까운 파이로 물건들을 사고 팔까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올라갈 거라는 가격 변동 요인으로 생태계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금처럼 거래가 되면 가격이 달러처럼 일정 가격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변동폭이 들쑥날쑥하면 화폐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처럼 꼭 필수 사용처가 많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파이가 꼭 사용되어야 한다는 곳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그냥 현금 거래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끄적여 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공감이 좀 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2024년 6월,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이죠. 바이낸스 상장 이야기가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이 내용이 이거라는데, 로넷과 기능으로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런칭, 구글 뉴스에서 라고 돼 있고, 뭐 코인챕터닷컴이라는 곳인데, 파이 네트워크 팬들과 뭐 팀은 6월에 계획된 메인넷 출시를 거의 4개월 앞두고 있다. 근데 6월에 메인넷 출시를 이게 뭡니까? 6월에 계획이 됐었나요? 좀 이것도 웃기긴 한데 생태계 프로젝트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도입하고 있고 2024년 6월 내 메인넷 출시와 함께 이를 구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423만 명 현재까지 이만큼 돼 있어요. 우리가 단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1000만이라는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423만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77. 그다음에 여기는 577. 자, 577만 명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577만 명인데 올해가 며칠 남았나 한번 보면 됩니다. 자, 2월 29일까지 있고 나머지 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현재는 20일 지났다.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군요. 1월이 이렇게 51일 지났어요. 1월하고 2월 해가지고 현재까지 366일이잖아요. 올해는. 그러면 5, 1, 3. 자, 315인데 577만 명을 달성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계산기로 두들겨 볼 때는 577 나누기 얼마다? 315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18,300명씩 계속해서 지갑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지갑이 이렇게 전환이 돼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이제 이게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이게 바이낸스 상장이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런 내용 좀 웃기긴 하죠. 게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도 떠돌아요. 뉴 리스팅 해가지고 바이낸스 옵션스 돼 있는데 이건 바이낸스 옵션이지 바이낸스 상장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QR코드 찍어보지도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간에 뭐 메인넷에 대한 기대감 다 좋은데 6월에 바이낸스 상장설 그다음에 6월에 메인넷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 없는 소리예요. 왜 근거가 없다? 아니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6월까지라고 한번 볼까요? 자, 5월, 6월 그 다음에 지금 4월 3월 이렇게 있고 9일 남았어요. 자, 3월은 31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만 계산해도 122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9일 더하면은 131일이 돼요. 자, 그러면 131일 동안 뭡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77이었나요? 나누기 131을 해봐요. 그럼 하루에 44,000명씩 계속해서 지갑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말이에요. 하루에 44,000명. 산술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갑자기 기적적으로 몇십만 명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기에도 여태까지의 이력을 볼 때는 사실상 6월에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봐요. 메인넷은 올해 안에 정말 여유롭게 가려면 올해 안에 정도 되면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있겠다. 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 볼 때 뭐 6월 달에 이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6월 바이낸스 상장설 그 다음에 메인넷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